눈먼 어머니가 밥그릇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따뜻한 김이 닿았습니다. 지난달까지는 보리죽정이도 없어서 굶었는데 요 며칠은 어찌 매일 쌀밥이냐? 품삯을 미리 받았습니다. 누가 흉년에 품삯을 쌀로 준다더냐? 어머니는 흰쌀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삼키지 못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거친 밥을 먹어도 마음은 편했다. 지금 이 밥은 내 살을 씹는 것 같구나. 지은은 그제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밥을 달라 했지 내 삶을 내놓으라 했느냐?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경주 출신 문화재 스토리텔링 강사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지은의 손은 왜 늘 차가웠을까? 진성여왕 때였습니다. 서라벌 동쪽 분황사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지은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지은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낡은 초가 한 채와 눈이 먼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본래 앞을 보았는데 지은이 13살 되던 해 겨울을 넘기고 나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해가 질 때만 사물이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사람 얼굴이 번졌습니다. 끝내는 낮과 밤만 겨우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혼자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새벽이면 물을 길었습니다. 낮에는 남의 밭에서 김을 매거나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어머니의 손을 씻기고 머리를 빗겼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물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지은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벌써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아보곤 했습니다. 너는 거짓말할 때마다 손이 차가워진다. 겨울이라 그렇습니다. 한여름에도 차더라. 지은은 웃었습니다. 눈먼 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대신 다른 것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문 여는 소리만 듣고도 딸이 지쳤는지 알았습니다. 그릇 놓는 소리만으로도 밥이 얼마나 남았는지 짐작했습니다. 지은은 그것이 싫지 않았지만 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지은에게는 마음에 둔 총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무진이었습니다. 무진은 같은 마을에서 나무를 베고 낫을 갈고 쟁기를 수리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적었습니다.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갔습니다. 지은이 물동이를 이고 오면 무진은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들 수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자꾸 빼앗습니까? 둘은 자주 다투는 듯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진이가 오늘도 왔더냐? 지은은 바느질을 하다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안 왔습니다. 내 목소리가 밝아졌는데 안 왔을 리가 없지. 어머니는 보이지도 않으면서 별걸 다 아세요. 보이지 않으니 더 잘 들린다. 그날 무진은 지은의 집 뒤편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2장 미뤄둔 혼사는 어디로 갔을까? 무진의 집안에서는 혼사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부모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부모와 어린 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진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봄이 지나면 혼인합시다. 지은은 빨래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요? 함께 모시면 되지. 당신 집도 사람 많잖아요. 한 사람 더 산다고 지붕이 내려앉겠소? 밥그릇은 늘어납니다. 내가 더 일하겠소. 지은은 젖은 빨래를 두 손으로 비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은은 물 위로 떠오르는 거품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올해를 넘기지 말라 하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어머니가 지은을 싫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눈먼 어머니까지 함께 모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진의 집도 겨울이면 보리쌀을 되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눈먼 사람 한 명이 더 들어오면 누구 몫을 덜어야 할지 뻔했습니다.
지은은 무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만 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무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혼인 이야기가 또 나왔어. 지은은 마당에 콩깍지를 뒤집었습니다. 무진 씨, 나를 기다리지 마세요. 무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것이요?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싫어했으면 기다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소? 지은은 멀리 분황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풍경 소리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당신은 새 집으로 가야 하고 저는 이 집에 남아야 합니다. 무진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입술만 힘껏 깨물었습니다. 그해 겨울 혼례 행렬이 마을 앞길을 지났습니다. 피리 소리와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 집 혼례냐? 지은은 아궁이에 나무를 밀어 넣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진이 혼례 아니냐? 지은은 불길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삼장 흉년은 누구의 집부터 무너뜨렸을까?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내기를 해둔 논바닥이 갈라졌고 모가 누렇게 말랐습니다. 사람들은 분황사에 가서 비를 빌었습니다. 팔각 우물가에 물을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메뚜기가 남은 곡식까지 갉아먹었습니다. 마을의 쌀독이 하나씩 비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잣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에는 중간 살림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구걸하던 사람들끼리 서로의 빈 바가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은은 품을 팔려고 했지만 일할 밭이 없었습니다. 장터에 나가 나무를 팔았지만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풀뿌리를 캐왔습니다. 물에 오래 삶고 또 삶았습니다. 그래도 쓴맛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숟갈을 먹고 물었습니다. 오늘 밥은 무슨 맛이냐? 새로 난 나물입니다. 나물에서 흙냄새가 나는구나. 지은은 웃었습니다. 올봄 비가 적게 와서 흙냄새가 남았나 보네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는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손을 피하느냐? 아궁이에 불을 넣어야 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자는 척했습니다. 지은은 빈 밥솥에 물을 붓고 바닥에 붙은 밥풀을 긁어 마셨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장터에 갔습니다. 무진을 보았습니다. 무진은 아내와 함께 보리 한 마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진도 지은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길 가운데 멈췄습니다. 무진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는 분입니까? 무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이요. 지은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지은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앞에 다다르자 어머니가 문 안에서 물었습니다. 무진이를 만났느냐? 지은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 발소리가 무겁다. 지은은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장 곡식 30섬은 무엇의 값이었을까? 며칠 뒤 지은은 마을 서쪽의 큰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잣집 주인 용암은 흉년이 들기 전부터 곡식을 사들였습니다. 창고마다 벽가마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곡식을 빌리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누군가는 논문서를 내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소를 끌고 왔습니다. 지은은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암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맡길 것이냐? 제 몸입니다. 용암은 지은을 위아래로 보았습니다. 몇 살이냐? 22입니다. 용암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밥 짓고 빨래하고 물 깃고 배를 짤 수 있습니다. 밭일도 합니다. 얼마를 원하느냐? 곡식 30섬입니다.
용암이 웃었습니다. 내 몸값이 그리 비싸다고 생각하느냐? 제 몸값에 눈먼 어머니가 겨울을 넘길 값입니다. 용암은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곡식 15섬이면 충분하다. 됩니다. 30섬을 주십시오. 고집이 세구나. 대신 평생 일하겠습니다. 용암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평생이라는 말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저도 압니다. 도망가면 어쩔 것이냐? 눈먼 어머니를 두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용암이 지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해가 뜨기 전에 들어와서 밤까지 일해야 한다. 저녁에는 집에 가야 합니다. 종이 제 마음대로 드나들겠다고. 어머니가 앞을 보지 못해 밥을 지어드리고 잠자리를 봐드려야 합니다. 그럼 일을 덜 하겠다는 말이구나. 새벽에 더 일하겠습니다. 용암은 혀를 찼습니다. 종이대로 온 것인지 흥정하러 온 것인지 모르겠구나.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밥을 제가 짓지 못하면 이 곡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용암은 한참 뒤 창고지기를 불렀습니다. 곡식 30섬을 장부에 적어라. 지은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단, 한꺼번에 가져가지는 못한다. 창고에 맡겨두고 날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5장, 눈먼 어머니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지은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 집에서 품삯을 미리 받았습니다. 누가 흉년에 품삯을 미리 주더냐? 사람이 부족하다 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닭도 울기 전 새벽마다 집을 나섰습니다. 용암의 집에서 물을 길었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당을 쓸었고 떡매를 씻었고 곡식 자루를 날랐고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저녁이면 쌀 한 되를 받아 품에 넣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쌀밥을 지었습니다. 처음 며칠 어머니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지은은 기뻤습니다. 어머니, 밥이 부드럽지요? 그렇구나, 너도 앉아 먹어라. 저는 큰 집에서 먹고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큰 집에서 일하는 이들은 남은 죽과 누른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지은은 자기 목도 아껴두었다가 집에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쌀밥 냄새를 맡았습니다. 풀뿌리 냄새도 흙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지은의 발소리는 날마다 무거워졌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옷에서는 잿내와 소똥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 상처는 어찌 난 것이냐? 나무를 옮기다 긁혔습니다. 이 손목 자국은?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내가 일하는 집은 무엇을 하는 집이기에 사람 손이 이 모양이 되느냐? 지은은 웃었습니다. 흉년에는 일이 거칠어집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웃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문 밖에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지은이가 어디서 일하오? 여인이 머뭇거렸습니다. 용암댁에서. 용암댁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오? 그게. 여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뻗어 여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말해주시오. 지은이가 곡식을 받고 몸을 맡겼다 합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옷자락이 빠져나갔습니다. 여인이 돌아간 뒤에도 어머니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평소처럼 쌀밥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드세요? 내 손을 내놓아라. 지은은 피했습니다. 손을 달라 했다. 지은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굳은 살을 쓸었습니다. 너 누구 집에 팔렸느냐? 지은의 숨이 멎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다. 어머니가 밥그릇을 밀었습니다. 사실이냐? 지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흰쌀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지만 삼키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친 밥을 얻어먹어도 마음은 편했다. 어머니가 밥을 도로 뱉었습니다. 지금 먹는 이 쌀밥은 내 창자를 찌르는 것 같구나. 지은은 엎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배만 채우면 될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 밥을 굶게 한 것도 모자라 내 혼사까지 막았다. 그런 말 마세요.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편할 것 같으냐? 어머니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지은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나는 내 눈앞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구나.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두 뺨에 붙였습니다. 몰랐다. 내가 굶는 것도 우는 것도 사랑을 놓는 것도 몰랐다. 지은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제가 어디로 갑니까? 지은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밖에 없어서요. 어머니도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게도 너밖에 없다. 두 여자는 오래 울었습니다. 6장 포석정에 늦은 두 사람. 같은 날 남산 포석정에서는 효종랑과 낭도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길 위로 술잔이 떠내려왔습니다. 젊은이들은 시를 읊고 활쏘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종랑은 재상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이 좋았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시작될 시간이 지났는데도 두 낭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효종랑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늦었느냐? 한 낭도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분황사 동쪽 마을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말들이 많아서 길이 정체되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한 처녀가 눈먼 어머니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낭도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효종랑이 웃었습니다. 사람 우는 것을 보느라 이 자리에 늦었다는 말이냐? 두 낭도는 웃지 않았습니다. 효종랑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무슨 사연이냐? 낭도는 지은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눈먼 어머니를 모신 일부터 어머니가 진실을 알고 흰쌀밥을 뱉은 일까지 차례로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물길 위에 술잔이 효종랑 앞을 지나갔습니다. 효종랑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술잔은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지은이라 합니다. 집이 어디냐? 분황사 동쪽 마을입니다. 효종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낭도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 집에 가보려 한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날이 저물어도 남의 집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효종랑은 포석정의 술상을 치우게 했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모두 거두어라. 낭도들은 포석정의 음식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보냈습니다. 7장 효종랑은 왜 술상을 물렸을까? 효종랑이 지은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웠습니다. 초가 안에서는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효종랑은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서서 한동안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그 집에 가지 마라.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곡식을 갚아야 합니다. 굶으면 된다. 어머니 혼자 굶으세요? 너도 함께 굶으면 덜 미안할 것 같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효종랑은 문 밖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낭도들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포석정에 차린 술과 고기가 몇 사람 몫이었느냐? 20명이 넘습니다. 이 집에서는 두 사람이 한 그릇을 두고 울고 있구나. 낭도 하나가 물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볼까요? 효종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자. 왜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지금 들어가면 저 두 사람의 울음을 구경한 사람이 될 뿐이다. 다음 날 아침 효종랑은 용암의 집으로 갔습니다. 용암이 마당에 나와 인사했습니다.
화랑께서 어찌 이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효종랑이 물었습니다. 지은이라는 여인이 이 집에서 일하느냐? 그렇습니다. 곡식을 얼마 주었느냐? 30섬입니다. 문서를 보여라. 용암이 종문서를 가져왔습니다. 효종랑은 문서를 읽었습니다. 평생 일한다고 되어 있군.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곡식을 받고 몸을 맡긴 것도 사실이겠지. 그렇습니다. 그 곡식은 내가 갚겠다. 용암이 놀랐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여인은 일을 잘합니다. 효종랑이 용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놓기 싫은 것이냐? 용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효종랑은 곡식과 비단을 내놓았습니다. 지은이 지금까지 가져간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나도 어제까지는 이유를 몰랐다. 효종랑은 종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다. 용암은 한동안 문서를 내려다보다가 직접 화로에 넣었습니다. 종이는 검게 말리며 탔습니다. 효종랑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오늘부터 이 집 사람이 아니다. 그때 마당 끝에서 지은이 물동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효종랑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지은은 한동안 불탄 문서 제가 남은 화로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효종랑이 말했습니다. 갚으라고 한 일이 아니오. 지은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일을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오. 그럼 왜 도와주십니까? 효종랑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곡식 30섬 값으로 사람의 평생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오. 지은은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오? 흉년에는 논을 팔고 소를 파는 집이 많습니다. 제 사정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효종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말은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8장 옛사랑은 왜 다시 찾아왔을까? 지은이 집으로 돌아온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축하했고 누군가는 부러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아도 되느냐? 네. 곡식은 효종랑이 갚아주었습니다. 그 큰 빚을 왜 대신 갚았단 말이냐? 낭도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었다 합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울음이 멀리도 갔구나. 그날 저녁 무진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소. 마을이 좁으니 다 들었겠지요. 왜 말하지 않았소? 말했으면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적어도 혼자 견디지는 않았을 것이요. 지은은 무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어. 그분은 잘 계십니까? 아이를 가졌소.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무진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안에는 보리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올봄에 남겨둔 씨앗이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빚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요. 그럼 무엇입니까? 무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에 약속했던 봄이요. 지은은 주머니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대문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9장 진성여왕은 지은에게 무엇을 물었을까? 효종랑은 지은의 일을 궁궐에 알렸습니다. 진성여왕은 사연을 듣고 지은을 불렀습니다. 궁궐에 들어간 지은은 돌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눈먼 어머니를 모신 지 얼마나 되었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이옵니다. 혼이 나지 않은 것도 어머니 때문이냐?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판 것도 그렇다옵니다. 후회하느냐?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후회하느냐? 어머니께 사실을 숨긴 일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좋은 밥을 드렸는데 어찌 잘못이냐?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배는 채웠으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찌하겠느냐? 어머니와 함께 굶더라도 먼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이면 충분합니다. 곡식은 한 해를 넘길 만큼이면 충분하옵니다. 벼 500석과 집 한 채를 주겠다. 지은은 놀라 머리를 숙였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왕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대로라면 굶는 사람이 너 하나뿐은 아닐 것이다. 진성여왕은 지은의 마을에 효행을 기리는 정문, 효양문을 세우게 했습니다. 지은은 궁궐을 나서며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집부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10장 500석의 곡식은 어디로 갔을까? 지은은 여왕이 내린 집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곡식 수레가 마을에 들어오던 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만히를 세었습니다. 세다 숫자가 꼬였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 곡식이 그렇게 많으냐? 지은이 웃었습니다. 우리 집에 다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여왕께서 어째서 그리 많이 주셨느냐? 우리만 먹으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지은은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가 있는 집, 병든 노인이 있는 집, 소를 팔고도 씨앗을 구하지 못한 집, 지은은 그런 집부터 찾아갔습니다. 용암도 마을에 왔습니다. 그는 곡식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지은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용암은 머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곡식을 다 나누면 내 몫이 줄어들 것이다. 괜찮습니다. 너는 곡식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지은이 웃었습니다. 곡식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곡식 없는 날이 무서운 겁니다. 용암은 말없이 벽가마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도 나누어라. 받아도 됩니까? 내 창고에 있으면 쥐가 먹을 것이고 여기 두면 사람이 먹겠지. 11장 효양문 아래에서 끝난 작별. 정문이 세워지는 날 마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는 지은의 효행을 기리는 글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 아래에 섰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느냐? 지은이 읽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끄럽구나. 왜요? 나는 딸을 고생시킨 어미인데 사람들이 나까지 높여 부르는구나. 어머니가 계셨으니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마라. 왜요? 또 내가 내게 삶을 다 주는 것 같아서 무섭다.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람들 뒤편에 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무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대문 옆에 놓아두었던 보리씨를 이듬해 봄 밭에 정성껏 뿌렸습니다. 그 보리는 여름에 첫 수확을 냈습니다. 지은은 한 줌의 씨만 남기고 전부를 마을의 죽솥에 넣었습니다. 12장 지은의 집은 왜 절이 되었을까? 지은의 어머니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손이 따뜻하구나. 불을 오래 뗐습니다.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는 손이다. 새벽녘에 딸의 손을 쥐고 있던 어머니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은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도왔습니다. 용암도 효종랑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지은은 한동안 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지을 사람도 손을 씻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뒤 첫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빈방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잃은 노파가 지은의 집 앞에 쓰러졌습니다. 지은은 노파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밥을 지어주고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떠돌이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든 행자가 왔습니다. 지은의 집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저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큽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찌하려 하오? 길 가는 사람과 늙은 부모를 모시는 이들이 쉬어가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집을 절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름은 양존사라 했습니다. 지은은 머리를 깎고 그 절에 머물며 찾아오는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양존의 뜻을 다르게 풀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처와 어머니라 했고 어떤 이는 부모와 자식이라 했습니다. 지은은 절에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밥을 지을 때마다 먼저 냄새를 맡으십니까?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이 냄새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우셨단다. 쌀밥이 싫으셨습니까? 아니다. 지은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밥은 좋았지만 그 밥을 얻은 까닭이 아프셨던 거다. 행자는 알아듣지 못한 듯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지은은 밥을 넉넉히 퍼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편의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분황사 동쪽 낮은 초가에 눈먼 어머니와 지은이 살았네. 사랑하던 이는 먼 길로 떠나고 차가운 두 손만 품속에 남았네. 비를 잊은 하늘, 갈라진 들판, 빈소배는 불뿌리 냄새뿐. 어머니의 한 끼를 지키려 쌀서른 섬에 제 삶을 맡겼네. 밤마다 모녀의 울음이 담장을 넘었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전하는 빈여양모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고, 기록이 없는 부분은 문화재 스토리텔링 강사인 제 상상력을 더한 역사 설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